인천과 경기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에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이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데다 일부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곳도 있어서 일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는데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군발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수단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단 사이에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출근길은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이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 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국 임대인 연합회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임대인의 파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서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이 전세금을 강제로 통제해 강제적 역전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이 강행될 경우 임대인이 파산에 내몰리면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커져 전국의 소형 임대주택 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와 함께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는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전세 사기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된 3개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매물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피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면서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사이에서 주최 측 예상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삼각지역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 측 예상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캠프 자금 조달과 보관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에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 이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의혹 수사는 이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넘어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설립된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후원금이 경선 자금 돈줄로 쓰인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 귀국 닷새 만인 주말에도 자택은 물론 연구소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중심으로 캠프 관계자들이 당시 현직 의원과 대의원 등에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혐의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뿌려진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함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심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 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금품 살포 공모 혐의뿐 아니라 경선 캠프 자금의 출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구소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관하는 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경선 캠프와 연구소에 중복되는 인물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단순히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살포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수억 원대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물극필반, 즉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이딴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만약 윤리위가 오늘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광온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와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생 경제와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할 역사적 소명이 있는 만큼 박 원내대표와 손을 굳게 잡고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상대만큼 크지 않다면서 단결로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대형 군사 도발을 위한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 회담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저울질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 달부터는 핵 선제 타격 훈련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입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과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 그리고 정비례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핵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것으로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지금까지보다 강력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4월 준비 완료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거론되는데 지난달 첫 시험 발사 당시 고각으로 진행했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를 각도를 낮춰 비행 거리를 늘리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대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농촌 활동과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도발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향해서는 정찰 위성이나 정상 각도의 ICBM을 발사하고 남측인 우리 측을 향해서는 NLL이나 육지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룬 애국주의 드라마까지 긴급 편성해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하 20, 3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해발 1000m에서 2000m의 고산지대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국군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The U.S. 1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중국 중앙TV가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 참전을 소재로 한 40부작 드라마를 긴급 편성해서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관영매체 황구망은 매일 같은 시각 이 드라마를 방영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인 항미 원조의 위대한 정신을 진지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관영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서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而韩国呢，一旦加入这个进程，就意味着会放弃外交当中的更多的平衡性，牺牲本国的利益，配合美国的战略目标，甚至成为美国的马前卒。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은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영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앙TV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자세히 소개했고 또 한미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국내 교수의 주장 등 비판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내 무력 충돌은 격화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군사 블로거 원우아르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 소속으로 보이는 군인이 군사기지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로거는 영상에 주목할 만한 다연장 로켓포가 보인다며 북한의 122mm BM-11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의 302mm 웨이스 WS-1B 최소 한 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트위터에 올려진 글과 영상을 지목해 수단 군벌 간 충돌 과정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 관계자도 수단은 북한제 활공폭탄을 공중폭탄으로 사용하고 다연장 로켓포와 유도 로켓도 사용한다면서 북한 무기 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수단 사이에 무기 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성사된 72시간 휴전 종료를 앞두고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심각해진 가운데 의약품 8톤을 실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수송기가 수단에 착륙했습니다. We've managed to get to Port Sudan to fly in from Amman with the help of the Jordanian Air Force, a medical contingent. 휴전 종료를 앞두고 각국이 현지 체류민 철수 작전을 서둘러 이집트, 차드, 남수단 등으로 이어지는 국경에는 수단 피난민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군가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인데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로 노인에게 장난을 치는 청년. 재미있다는 듯 주위를 돌며 계속해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괴로운 듯 할머니는 비명을 지릅니다. 또 다른 청년, 누워있는 노인의 팔을 잡고 흔듭니다. 지켜본 누군가도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할머니 23분이 거주 중인 강원도 원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 노인들을 괴롭히고 이걸 찍은 남성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바로 사과합니다.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러고. 다른 사회복무 요원은 할머니들이 종종 자신들을 핥히고 깨물 때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왜냐면 계속 핥히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뭐 떨어져 있었어도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긴 하니까 계속 잡고 있던 거였고 그게. 요양시설 측은 과거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24대가 시설 내부를 촬영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사회복무 요원들은 평소 할머니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거나 애가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되게 칭찬받는 아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 왜 이런 장난을 했지?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인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한 사회복무 요원들. 그저 장난이라는 철없는 행동에 힘없고 아픈 노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앞마당을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초점을 잃고 빠른 속도로 요동칩니다. 어제 저녁 7시 3분쯤 충북 옥천군 청선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하고 해역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진원의 깊이도 6km로 상대적으로 지면과 가까워 충북 지역 일대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경북 등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0여 분 동안 진동을 느꼈다는 119 신고만 80건 접수됐습니다. 다만 실제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조금 앞선 시각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의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체 화재 진압 설비가 가동되면서 불은 대부분 바로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우려로 2시간가량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때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6층 교회에서 휴일 예배를 보던 교인 110명이 긴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진구 범천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전기차가 모두 타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5대도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일 대낮에 단속을 해봤더니 2시간 동안 30명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등산객으로 붐비는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를 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부도와 시화방조제 인근 도로에서도 한 남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0.046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 불과 석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면허 있으세요? 맞잖아요. 취소 맞아요. 취소 면허 없으신가요? 김포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100여 미터를 도주했다가 추격전 끝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봄나들이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경기도 내 37곳에서 휴일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이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2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4명은 면허 취소 수준에서 24명은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심각성이 더욱 커졌지만 음주운전은 되려 증가 추세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간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476명으로 전달 대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5월 말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낮 시간대 행락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간 시간대 행락 지역 내지는 스쿨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에서 30분마다 장소를 바꿔 특정 장소에서만 음주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술을 마신 채 역주행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작역 근처 4차선 도로에서 800m 가까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6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파주시청 직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 곳곳을 돌며 행진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폐쇄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용주골은 미군 기지 축소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숫자가 지난 2019년 56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느는 등 최근 들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원 등 인근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파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꾸리고 초소를 설치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비는 월 50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권을 유치하기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웠다며 집결지 폐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어져요. 그래야 이 동네에 뭐 회사가 생기든지 뭐 공장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하면 괜찮은데 다 노인네들 뺏겼어요. 그러나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도 너무 적다면서 결국 이곳이 폐쇄돼도 다른 업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탈성매매를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아저씨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업주와 종사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용주골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9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1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 보이겠고 따뜻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9도, 대전 9.4도, 대구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낮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22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한 주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현안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당장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국 기업 투자 유치 등 이번 순방에서 얻은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부처별로 점검합니다.
미국이 그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외교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가능성과 함께 이번 달 중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번 방미 성과를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미 기간 쌓인 국내 현안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즉각 법률을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2호 거부권 사례가 될지 주목되는데 의사와 간호사 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여소야대라는 의석 분포에서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시각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워싱턴 선언이 미래 세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 한미동맹이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증표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의 핵 공유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빈손 외교를 넘은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투자 유치와 도청 문제, 대중관계 악화 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착수합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법안 소위를 거쳐 당장 이번 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지원 대상 기준과 보증금 보전을 위한 채권 매입 등 구제 방안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안은 피해 대상이 너무 축소되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피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피해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다면 특별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주고 이것을 달리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다가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이게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고 맞는 5월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은 물론 특검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빌라 100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임대인 A씨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는 세입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는 20여 명이지만 A씨가 은평구에 가지고 있는 빌라는 100채 상당인 것으로 조사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투자를 이어온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검찰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가 근무한 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과 피해를 본 투자자 등을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주 금융위가 라 대표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도 조만간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해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은 곽 회장에게 직역 간의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면서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단식 농성을 해온 곽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의 권유를 받고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대반격에 자신감을 보이지만 탄약 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정교한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번 반격에서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트럭에 장착된 기관총을 발사하며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대반격을 앞두고 연일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Підготовка вона йде, люди готові до дій, вони хочуть це, йдуть навчання.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 대반격에 대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자신했습니다. I'm satisfied because I heard very important words from my colleagues
that they will stand with us, with the Ukraine, till the end of this war. And the meaning of the end of this war for them is victory of Ukraine.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신감과 달리 이번 대반격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러시아 안보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탄약과 미사일을 엄청난 속도로 쓰고 있다며 탄약이 없다면 지원 무기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 방위산업업체들이 탄약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장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기에는 아직 적절한 방공망이 부족하고 러시아 공군력에 의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도 러시아가 거의 6개월 동안 정교한 방어 태세를 준비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망을 돌파하는 게 큰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한 봄철 대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작전이 1년 이상 끌어온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인도 북부의 한 공장지대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9명이 숨졌다고 NDTV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부 펀자브주 루디아나 지역의 공장지대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가스 누출 사고가 확실하다며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 벗어난 중국인들이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대규모 보복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연휴 첫날 철도를 이용한 사람은 1,966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철도그룹은 지난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1억 2천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디지털과 기술 담당 강요들은 인공지능, 즉 AI 등의 새로운 기술 이용에 관한 5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G7 기술 담당 강요들은 일본 군마현에서 이틀간 회의를 갖고 대화형 챗 GPT와 같이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 AI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이번 대관식은 영국 국교회 외에 여러 종교와 언어를 포용하는 다문화 형식으로 치러진다고 영국 국교회 측이 밝혔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번 대관식에는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의 약 2배인 1억 파운드, 약 1,7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해온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트위터 기사 건당 유료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언론사들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기사 한 건에 대한 클릭마다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언론사와 대중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AFP 통신은 벌써 낚시성 기사 양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NN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명동에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엔데믹 국면을 맞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관광 1번지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인데 상인들도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이 난타 공연단의 신명나는 북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서울시가 명동 상권을 되살리겠다며 인근 백화점과 함께 문화 행사를 연 겁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거리 모습에 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와보니까 되게 북적북적하고 예전보다 사람이 많아진 것 같고 소상인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명동 거리는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명동 일대 약 200m 거리에는 대규모 바닥화가 그려졌고 건물 벽면도 캐릭터와 그래피티 벽화로 꾸며졌습니다. 인근 상점의 구매 영수증을 SNS에 인증하면 할인 쿠폰을 주고
관광명소 곳곳을 방문하는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을 주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First came to Myeongdong about almost a year ago, and it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t is now. Now, after coming here and starting to live in Seoul again, it's been very busy. You can tell that the area has been rejuvenated. 모처럼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자 상인들도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관광 1번지 명성답게 가라앉은 상권도 점차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뒤에도 엄청나게 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예전처럼 월세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좀 줄여가지고 좀 욕심 안 부리고 상가도 살리고 여기 노점들도 같이 살렸으면 좋은 생각인데요. 서울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관광축제인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돼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남북이 가장 가깝게 총구를 맞대고 있는 곳 최북단 철책에는 24시간 경계를 펴고 있는 최전방 사단이 있습니다. 과학화 경기 시스템으로 보다 정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7사단 GOP 장병들의 모습을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49년 6월 20일 창설된 육군 제7보병사단. 영화 고지전의 실제 배경으로 1953년 7월 강원도 김화군 4.25 고지전투에선 치열한 전투 끝에 책임 지역을 사수했습니다. 현재는 동부축선 최초로 도입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24시간 내내 최전방을 지킵니다. 철책에 설치된 광망을 통해 적 침투로 보이는 절단, 훼손, 충격 등이 감지되면 11시 10분부 14시 3분 전 절단 상황 발생해 있습니다. 불과 5분도 채 안 돼 무장한 병력들이 출동해 이상 지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군 전용 스마트폰 MSP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이 이루어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 추적도 쉬지 않습니다.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심적 대비 태세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완전작전 하겠습니다. 긴장의 연속인 고된 GOP 경계지만 장병들은 대한민국 1%라는 자부심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는 철책으로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로 나누고 있는 휴전선. 오늘 하루도 장병들은 묵묵히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범죄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2기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순찰대 선발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1,500개가 넘는 팀이 참여했고 실습 심사를 거쳐 719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서 1기 순찰대는 지난해 모두 1,900여 건의 112와 120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해 적발하거나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가 함께하며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21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영동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9도, 대전 9.4도, 대구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